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전략과 경력관리 6주차 1교시 얘기입니다. 자,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죠? 이제 3학년 여러분 지금 실습 때문에 이번 주부터 왔다 갔다 하나요? 이번 주? 다음 주? 그죠? 예, 7주차까지가 우리 비대면 강의인데 끝나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제 학교도 정상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취업전략과 경력관리 1교시 얘기인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전략과 경력관리가 우리가 그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4주차 동안에 비대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면 강의였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7주차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의 주별 학습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5주차부터 의사소통 능력, 6주차 문제 해결 능력, 7주차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주차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의 비결, 몰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몰입. 어느 하나에 푹 빠져 있는 모습, 그 몰입이죠. 몰입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아주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이 많아지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책도 나오고 굉장히 반향이 좋습니다. 자, 목차는요, 몰입의 이해, 그 다음에 기술, 몰입의 대상, 그 다음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뇌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work hard,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자 해서 아니라 thinking hard, 생각을 더 열심히 하자라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즉 세상이 바뀐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학습 개요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냥 단순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일단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죠. 인식을. 제대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기업체에서는 가장 요구하는 게 사원들의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며 논리적이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thinking,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사고력 향상법, 즉 몰입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봅니다. 하는 게 목적이죠. 자, 목표는 뭐냐? 사고의 중요성과 정의를 이해하고요. 몰입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몰입을 위한 습관을 형성하고 매일매일 실천하도록 합니다. 즉, 실천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죠. 다시 반복되는 거. 이것이 몰입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 하나의 방법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몰입, 플로우라고 하죠.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 흐르다는 뜻인데요. 무엇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라고 하는데,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마가 아니고 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라고 알고 있어요.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일념 집중을 위해 슈퍼의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비법이다. 윤용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대상으로 진심으로 집중하는 것. 황논문 우리 서울대 교수님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칙센터 미하이 요 동영상하고 황논문 교수의 동영상은 제가 밴드에 따로 또 올려줄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고력이 뭐냐 다 알죠? 직장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사고력이다. 그리고요, 슈퍼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의식 상태로 사고력, 창의력, 기억력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고 몸과 마음이 즐겁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고요한 상태. 이런 슈퍼의식에 빠지면 좋겠네요. 자, 이게 좀 가끔씩 있죠. 예. 자, 만화 한 컷 볼까요? 너 오늘 보고서 제출했냐? 그러니까 간신히 마감을 지켰다. 야, 다행이다.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서 포기한 줄 알았어. 이렇게. 근데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였어.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쓴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를 초집중이 발된 것 같아. 초집중력. 그죠? 이게 바로 몰입의 상태겠죠? 이거죠. 회상하는 거죠. 미션에 정신 차려. 주문을 쳐서 앉아서 보고서 시작했는데 새벽 4시였죠. 새벽 4시. 대단한 집중력이죠. 수업 시간에 배운 몰입을 어제 내가 경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몰입을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몰입은 사실 잘 안 되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 방법을 너무 또 쓰면 또 안 되겠죠. 재밌나요, 만화? 예. 자, 어떤 일을 몰입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요? 하기 싫은 일도 몰입할 수 있을까? 몰입하면 어떻게 변화 나타날까? 몰입과 매몰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매몰. 매몰하고 몰입하고, 이거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매몰하고. 몰입하고 매몰돼 있다. 매몰. 비슷한 건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예. 자, 몰입에 의해. 자, 천천히 볼게요. 몰입은 1차적으로 한 가지 대상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것. 진심으로. 일념 집중을 통해 슈퍼의식의 자유자재를 활용하는 비법을 말합니다. 근데 몰입하게 되면 뭐냐?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의 비밀이 바로 몰입이죠. 몰입에서 즐기면서 여유롭게 하는 이런 성공할 확률이 높고, 몰입하지 못하고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는 이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도 몰입을 하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몰입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몰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몰입을 하게 되면은 건강도 해지고요. 행복도 해지고 성공도 해집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이 성공, 행복, 건강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몰입입니다. 몰입, 플로우. 자, 행복, 성공, 건강해진다는데 뭐 몰입 안 할 사람 있나요? 나는 몰입하고 싶은데. 이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죠. 이게 행복, 성공, 건강. 뭐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자, 몰입의 기술, 몰입 방법 나왔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힌트. 예, 칙센터 미하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칙센터 미하이 맞죠? 삶을 훌륭하게 갖고 가면서 몰입이라고 말합니다. 자, 몰입을 하려면은 과제의 난이도와 자신의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하면 안 되고요. 약간 어려운 거를 해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몰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실력과 이거 나옵니다. 실력과 과제 난이도에 따라 심리 상태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몰입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 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실력이 높을 때 생기는 것이며, 실력 향상을 시키는 스파소 집중도죠.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과제와 실력의 함수 관계. 자, 실력이 낮은 거하고 이제 높을 때, 그 다음에 과제가 난이도가 높을 때, 낮을 때. 그죠? 그럼 뭡니까? 자기 실력이 요거 기준일 때, 과제의 높은 적정 수준일 때, 조금 더 높은 거. 높아졌을 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거죠. 몰입. 그죠? 만약에 너무 시시하거나 이러면 뭡니까? 무관심하죠. 즉, TV를 보는 이런 것들이죠. 무관심하는 거죠. 물론 TV에 빠져들어서 보는 거, 그것도 몰입을 할 수 있지만, 예. 과제는 해야 될 일이, 그죠? 우리가 실력은 없는데 막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업무, 공부, 이제 이때는 뭡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일도 재밌고 하는 거 이 취미겠죠, 취미. 그래서 보세요. 몰입하고 취미는 비슷해요. 즉, 취미 활동을 할 때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서 할 때는 각성되는 경우죠. 각성될 때는 배움이나 학습도 요 부분이죠. 여기 각성 몰입 요 상태.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을 때 운전도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느긋함으로 할 때 좋은 거는 독서와 식사 이런 것들이죠. 독서도 뭔가를 막 꼭 뭐를 안에서 캐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과제와 실력. 그래서 보면은 자 몰입인데요. 배움 학습인데 이 업무잖아요. 업무 공부 요건 좀 하기 싫은 거죠. 요 관계인데 요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요쪽으로 옮겨올 수 있느냐. 취미와 비슷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좋아해야 되겠죠. 예. 공부하고 업무하고 취미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해야 되는 건데 요건 내가 좋아하는 거, 요거는 좋아 안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 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자, 몰입의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몰입이라는 책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 황논문 교수에서 황논문 교수가 이때 이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 그리고 불필요한 외부 정보는 차단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혼자만의 공간이 확보되면 좋죠. 그죠? 단백질 위주의 식사와 규칙적이고 땀 흘리는 운동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이런 것도.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분이 말했지만, 황능문 교수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정보는 차단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혼자만의 공간,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식사도 뭡니까? 단백질 위주의 식사. 규칙적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죠?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몰입의 단계가 왔죠. 국시라는 이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 국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목표가 화해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 핸드폰 좀 차단하고요. 혼자만의 독서실에서 밥도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몰입에는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짧은 집중. 그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몰입 주제에 생각하고 집중하는 단계로 일이나 공부 등의 주제에 대한 집중이 일정 시간 차지하죠.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면은 뭡니까? 온전히 대상만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4단계가 되면 행복의 절정이라고 신바람 나는 단계입니다. 자, 그죠?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시면은 훨씬 쉬운데, 자, 몰입의 4단계가 있습니다. 대상의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집중이 끊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집중이 끊어지지 않는 단계. 인위적인 노력 없어 대상에 대한 집중이 끊어지지 유지되는 단계. 빨리 여러분들도 몇 단계까지 와야 돼요? 4단계까지 와야 돼요. 네, 4단계까지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몰입이 되면은, 내가 이제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면 뭐냐면은, 신바람이 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즉,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이 분비되죠. 엔도르핀, 세로토닌. 자, 세로토닌은 우리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며, 안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파도 뭡니까? 예, 뇌파도 좋아지겠죠, 뇌파도. 이러한 상태는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여 모두 잡념을 모두 버릴 수 있는 상태이며 의식을 초월한 슈퍼의식이 각성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슈퍼의식이 발동하게 되면 무한한 정보와 영감, 창조력을 발휘하게 되고 절대적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몰입이 되면 우선이 뭡니까? 기분이 무무 좋아요. 신바람 나죠. 피곤하지도 않죠. 그죠? 즉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자, 몰입이 안 된 상태는 이게 딴짓 하는 거죠. 보면서도 의무감을 억지로 하거나 정신이 분산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화가 나고 판단력이 마비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몰입된 상태는 전심은 즐거워하고 집중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즐겁고 취미에 관한 모든 정보에 깨어있는 상황이죠. 몰입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런 상황. 특히 학습할 때 이런 상황을 원하게 되는 거죠. 자, 몰입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 특징적인 징후가 뭐냐면은 특히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못 풀게 되면은 뭡니까? 한 가지 문제를 계속 집중하려는 노력을 며칠 이상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상태가 되면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쾌감을 얻죠. 집중도가 올라가고 쾌감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도 해가면서 몰입을 계속하는 쾌감이 몇 주일 동안 몇 달이 계속 지속됩니다. 사기와 의욕이 샘솟고 자신감이 생기면 낙천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얻을 수 있고요. 감각이 섬세해지고 하루하루가 감격적이 됩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더라도요. 진전이 없으면 잠시 지루함을 느끼지만 조그마한 진전에도 큰 약간만 가능성을 발견해도 기분이 무지무지 좋아지죠. 그 다음에 신성하고 종교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가치관이 뭡니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뭐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저 이 중에 몇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했을 때 몰입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몸이 긍정적으로 변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고시라는 국시 준비라는 이 몰입 상황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좀 더 각성하고 준비하면은 이런 아주 멋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몰입의 대상. 자, 대상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은 슈퍼의식을 통해 창조적 영광과 무한한 정보를 끌어내게 되겠고요. 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 때는 바로 스톱 해버려야 됩니다. 그죠? 예. 재미없는 일에 몰입해야 될 거는 뭐 재미없는 일에도 우리가 몰입해야 될 수도 있죠. 하기 싫은 것도 몰입해야 될 수가 있죠. 이때는 뭡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애정어린 시선으로 미소 지으며 바라보면서 이게 싫다는 게 비호감이라는 판단을 중지하고요. 그 자체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예,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특히 여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바로 독서죠. 독서. 책 읽기. 책 읽기 아마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죠? 아우 재미없는 일이죠. 비호감이죠. 그렇지만 뭡니까? 아, 이 책이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시각을 어떤 가치관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 이 책을 한번 보자라고 하고 그래 이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거죠. 대상을 바라보고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조금씩 천천히 읽어 나가면 되는 거죠. 예. 너무 싫다고 탁
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에 대한 몰입을 할 때예요. 슈퍼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의식이죠. 슈퍼의식을 발동하는 것이 나에 대한 몰입이 됩니다. 보통 의식이 한 10% 정도 차지한다면 무의식이 90%죠. 사실 우리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의식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치죠. 특히 이 무의식은 뭐냐면 고정관념이나 습관을 말하는 거죠. 고정관념이나 습관. 그런데 이 고정관념과 습관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그 삶이 좀 고달프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좋은 처방이 뭐냐? 바로 슈퍼의식이죠. 슈퍼의식을 각성시키는 걸 말하는 건데요. 특히 슈퍼의식은 신바람이 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잘 발동이 되죠. 그래서 나를 잘 들어봐야 되겠죠. 내가 누구이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천천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슈퍼의식으로 각성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무의식과 의식을 초월하여 창조력이 생기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몰입사고의 비결을 한번 볼까요? 특히 우리 율곡2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율곡 선생은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선비는, 즉 학생들은 모름지기 항상 몰입을 주로하여 경각, 순간이라도, 경각이란 순간이죠. 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을 처리할 때는 정신을 하나로 모아 깨어 있으면서 마땅히 몰입하는 대상에 머무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없이 그냥 앉아 있을 때에도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뭐에 대한 생각인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율곡 선생의 성악 집요 중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원효대사, 큰 깨달음을 얻으신 어른이죠. 만약 정신이 하나의 대상에 머물러 있는데 흐리멍텅하고 어두워 정신을 차려 자세히 살필 수 없다면 바로 그것이 혼침, 혼미한 상태다. 정신이 하나의 대상에 머물고 있는데 정신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들떠지도 않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삼매 정신의 거죠. 고요하고 따뜻한 상태이죠. 특히 그래서 삼매와 혼침은 구별되는 것으로 정신이 하나의 대상에 머무는 것과 여러 대상에 옮기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금강삼매경론이었죠. 우리 이 원효 선생은 뭡니까? 의상대사와 해외 유학을 가다가, 그죠? 해외 유학을 가다가 피곤해서 그 당시는 뭐 차편이 없으니까 걸어갔겠죠. 중국으로. 인도로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늦은 밤에 어떤 폐가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뭐 그쪽에는 사람도 없는데 뭡니까? 하도 뭐 인기척도 없는데 꿈결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뭐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자는 그 옆에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물이 한 그릇 냉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냉수를 벌떡벌떡 마시고 이제 푹 잤어요. 다음날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마셨던 냉수가 하도 맛있어가지고 쭉 일어나서 보니 그 냉수가 뭐였어요? 바가지에 든 물이 아니고 해골에 든 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원효대사가 정신을 바짝 차렸죠. 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내가 어젯밤에 그때 마실 때는 참 생수로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고 실제로 맛있었다. 그런데 내가 깨어나서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 바가지다. 이게 담겨 있는 물도 더러운 물이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물을 마실 기분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뭡니까? 모든 것이 마음먹게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 바로 신라로 돌아왔죠. 예, 그래서 큰 스님이 되으신 거죠. 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 집중하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뇌파의 구분을 한번 볼게요. 뇌파란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파는 알파파와 베타파가 있는데요. 베타파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죠? 뭐 얘기하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화내고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베타파죠. 그런데 뭡니까? 알파파는 뭐냐면은 편안하고 집중된 상황이죠. 알파파. 최적의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파를 즉 몰입을 잘 하려면은 뭡니까? 뇌파를 베타파에서 무슨 파로 바꿔야 되죠? 알파파로 바꿔야 되죠. 즉 명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몰입이 더 잘 되면은 이 알파파가 뭐였냐 그러면은 세타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세타파는 슈퍼 의식에 해당되는 단계고 놀랄 만한 영감과 창조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 원효 대사 같은 경우에 자다가 그 마실 때 그때가 뭐예요? 완전히 예 세타파 예? 세타파가 나왔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꾸는 그리고 또 세타파로 바꾸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주 뭐 몰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자꾸 바꿔야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주파수 보면 봅시다. 뇌파의 구분을 보면은 평소에는 베타파가 나오죠. 예, 평상시 주파수는 14에서 30Hz 좀 빨리 뛰네. 그죠? 예. 알파파는 훨씬 느리죠. 이완하고 몰입된 상황. 편안한 상황입니다. 세타파도 아주 꿈에 있는 상황이고요. 델타파도 있네요. 수면. 주로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죠. 베타파보다 알파, 세타, 델타파 이쪽으로 와야 되죠. 예.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도 늘 마음가짐을 편안하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뇌 몰입을 통한 뇌 기능 향상을 보면은 자, 우리 뇌는 잘 알고 있지. 이미 생리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되뇌에는 새로운 피질, 되뇌 변연계가 아니고 변연계죠. 잘못됐네요. 변연계, 뇌간, 뇌 사이에 있는 뇌간이 있죠. 이루어져 있고 주로 신피질은 전두엽 요쪽 부위죠. 전두엽을 중심으로 이성 영역 담당하고 되뇌 변연계는 주로 감성 영역을 담당합니다. 뇌간은 주로 뇌 사이 요쪽을 말하는 거죠. 유지와 생명, 육체 조절을 담당합니다. 자, 몰입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죠. 특히 도파민은 뇌를 각성시켜 집중과 주의를 유도하고 쾌감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솟아나게 하고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고요. 세로토닌은 주로 행복감, 안정감, 기쁨, 긍정적 사고를 하는 도구입니다. 즉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 취미생활하면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취미 맞나요? 예. 여러분은 어떨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케일링 할 때요?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소주 마실 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한다. 워크 하드가 아니고요. 이제는 뭡니까? think 하드. 생각을 굉장히 잘하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얘기죠. 몰입적 사고는 부정적 사고와 생각을 정지 스톱하고요.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가장 가치 있고 재밌는 일처럼 생각을 하고
일 자체를 즐기며 집중해 그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정에.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워크하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게임처럼 재미나게 하는 걸 우리가 싱크하드로 전환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는요, 남들보다 2배 이상 잘하기도 힘들지만요, 싱크하드는 10배, 100배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1, 2학년 때 공부 안 해가지고 국가고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싱크하드 하시면은, 몰입을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하드와 싱크하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거 같냐 그러면은 일을 잘해야 되죠. 기대도 많으니까. 근데 잘하려니까 뭔가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이 하기 싫어지죠. 일을 뭡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르죠. 그럼 뭐죠? 성과가 낮죠. 낮으니까 뭡니까? 상사에게 꾸지람 듣죠. 꾸지람 들으니까 아, 다음엔 잘해야지.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 딜레마죠. 그죠? 악순환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순환. 악순환. 일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싱크하드 생각하는 거, 싱크하드. 싱크하드를 생각하면은 이거죠. 일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죠. 게임처럼. 신나게 사는 거죠. 기뻐 사는 거죠. 그러고 뭡니까? 컨디션도 좋죠. 좋으니까 능력도 뭡니까? 아우, 발휘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도 뭡니까? 최상이겠죠. 그럼 뭐 합니까? 칭찬 듣겠죠. 재미나겠죠. 보람 느끼겠죠. 그럼 또 뭡니까? 다시 일을 또 재밌게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하죠. 선순환.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선순환. 악순환과 선순환이 있죠. think hard, think hard. 자, 그래서 work hard가 아니고요. 이제 대세는 think hard로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몰입, 플로우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느낌이거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 상태를 영어로 우리가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 몰입. 우리말로 번역하면 몰입이라고 하고요. 자, 어떤 상태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는 건 몰입은 우리에게 뭡니까? 건강, 성공, 행복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몰입은 그 대상에 대한 몰입과 나에 대한 몰입. 그죠? 대상. 그 일에 대한 몰입과 나에 대한 몰입으로 구분될 수 있죠. 자, 몰입이 잘 된 상태는 정신이 집중되고요. 진심으로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슈퍼의식이 발동되는 즉 뇌 기능이 극대화돼 가지고요. 판단력, 창조력, 기억 등이 굉장히 높아지는 단계죠. 너무너무 좋은 단계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동영상 찍고 있는 단계도 거의 지금 몰입된 단계죠. 점심 먹지 않으면서도 막 했는데도 배고프지도 않고 막 그렇죠. 자,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면은 알파파나 세타파의 뇌파 상태를 갖게 되면은 최적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뇌파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로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삶의 의욕도 생기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입적 사고는 과거에 워크하드, 하드워크, 워크하드 이것도 스펠링이 틀렸네요. H가 아니고 W죠. 워크하드에서 think하드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재미나면서 즐기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단원에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문제가 있네요. 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은 제가 1분 드릴게요. 자, 1분이라는 시간이 무진장 기네요. 그죠?
답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진장기입니다. 좀 빨리 끊을까요? 예, 너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죠. 자, 1번 볼게요. 이 단원에서 학습한 몰입의 영어 단어로 적합한 것은, 예, 정답은 다 알죠? 플로우 요겁니다. 플로우. 몰입된 뇌의 상태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인 거죠. 그러니까 되면 뭐죠? 알파파가 나오고 도파민 요거죠. 요게 맞고 베타파 요는 아니죠. 요거는 평소의 상황이니까. 그죠? 요게 정답은 요건데요. 예. 몰입을 하게 되면은 요런 상태가 되고요. 예, 몰입을 요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문제는 풀어봤고요. 이제 참고문헌 한번 볼까요? 자, 참고문헌은 미하이 칙센트 몰입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윤홍식 교수가 쓴 거, 창수 몰입, 황론문 몰입 자기혁명 랜덤하우스 코리아 책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 있으니까 뜨시고요. 제가 동영상을 밴드에 찾아 올릴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 국가고시 공부하는데 이것이 좀 도움이 되고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도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